스카이넷의 발명 혹은 터미네이터의 출현, AI 출현에 따른 인간 세상의 종말, 다들 AI에 발전하면 이런 결말을 예상하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현재 AI의 발전은 네,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죠? 이렇게 AI로 만든 비현실적인 여자 룩북 채널은 개설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 10만은 가뿐히 넘어가고 있고, 야, 이거 조회수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거 완전 K-AI 룩북입니다. 당연히 AI 룩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그런 사진들도 존재하고요. 더 놀라운 건 Hey, Olivia, it's your girlfriend, Karen Marjorie.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을 AI 챗봇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외로움을 위로해준다고 하는데 안 봐도 아시겠죠?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탄생부터 존재해왔거든요. 이렇게 성적 분야와 미디어, 기술 발전은 그 맥락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과 비디오의 보급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려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런 거는 혼자서 봐야지 영화관에서 여러 사람이서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낯부끄러운 바람에 집에서 혼자 볼 수 없기 때문에 TV와 비디오가 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이걸 보다 보니까 좀 더 고화질로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비디오 시장이 DVD로 바뀌고 다시 블루레이로 넘어갈 때 이 영상물 산업이 바로 고화질 수요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DVD와 비디오로는 성에 안 찼는지 바로 보고 싶었어요. 스트리밍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도 더 빠른 인터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이 발전이 된 거고요. 화질이 좋아진다는 거는 용량이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대용량 하드와 SSD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평변 화면을 넘어서 VR 기기를 활용한 이런 컨텐츠들 역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트토렌트, 위키백과, 자바, 전자화폐, 화상 채팅 등 수많은 기술이 발전되는 데 공헌을 했어요. 솔직히 약간의 과장은 있었겠지만 기술 발전의 원동력을 넘어 사회와 문명을 발달시킨 가장 큰 드라이브 중 하나는 바로 성욕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학자들도 부정하기 힘들 겁니다. 네, AI를 이용한 산업은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폭발적으로요. 조만간 AI로 만든 AV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AI로 음란물을 만드는 게 불법이 아니냐?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흔히 말하는 이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특정 대상을 성적 대상화할 용도로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제3의 가상인물을 AI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를 처벌할 명확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음란물에 대한 제재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또 음란물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혹은 음란한,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죠?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 프란치스코 고야의 나체 와인 옷을 벗은 마야는 음란물인가요? 외설인가요? 아니면 혹은 예술인가요? 당대 수입되었던 관능소설과 비교해도 딱히 더 음란하지 않았던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는 결국 음란물 판정을 받고 빨간책, 금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넘어서 2020년에 오고서부터는 이러한 검열이 상당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대충 사이즈 나오지 않나요? 옆 나라 성진국의 기준으로는 모자이크가 있으면은 성인 영화, 그러니까 예술로 취급이 되고 모자이크가 없다면은 음란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기준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AI 룩북 같은 컨텐츠가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흔히들 말하는 아청법,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같은 경우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표현물이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곧 가상의 인물이라도 혹은 가상의 존재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적용되기도 하고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새 한창 떠오르는 논의가 있어요. AI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게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장려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어지러지랬는데 듣다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사실 성매매나 성 컨텐츠 중에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 혹은 강자가 약자한테 취하는 착취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컨텐츠들은 거기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왜냐?
인공지능은 인권이 없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아주 먼 미래 로봇의 인권을 보장하라 같은 시위가 들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은 또 들지만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인공지능의 인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 사진들이 진짜 여성일까요? 요새는 제3의 성, 다른 성별 이런 것도 인정하라는 판국에 도대체 어떤 기준을 들이밀고 규제해야 될까요? 일본 AV 산업은 착취 첨단에 서 있다. 이 성매매 시장이 국내만 해도 37조가 넘어가는 거대한 시장이고 운영하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깡패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착취당하고 있다. 그런데 AI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면 이거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긴 한데 묘하게 또 일리가 있죠. AI 챗봇 이루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혐오 표현 혹은 챗봇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종료했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사는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을 할 것을 예상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와, 좀 충격적이죠? 너무 자명한 사실이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별에는 무관하게 일어난 일이다. 개발사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왜 알면서도 안 막았냐? 키워드로 제안을 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AI 관련 음란물 컨텐츠들 결국 못 막을 것 같아요. 음지에서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게 바로 이런 컨텐츠입니다. 실제로 포르노그래피가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 보시면 딱 나오죠. 사회주의거나 후진국이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진국이면 합법으로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이면 진짜 안 하나요? 그럴 리가요. 어차피 음지에서 할 거 양지로 끌어올려서 더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이거 막힌다고 막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